우리나라가 코리아로 불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로 불리게 된 이유 몰랐다면 충격. 1. 코리아는 고려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려는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서양에 널리 알려졌고 서양인들이 이를 코리아 또는 코리아로 불렀습니다. 고려 시대의 국제 무역과 상인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류 덕분에 고려라는 이름이 서양에 퍼졌습니다. 2. 역사적 기록. 고려라는 이름은 13세기 프랑스 수도사 윌리엄 루브르과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시기 서양에서 코리아 또는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3. 코리아와 코리아의 차이. 16세기부터 코리아와 코리아가 혼용되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코리아의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어권에서 코리아 표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4. 일본 영향설. 일제강점기 시기에 코리아에서 코리아로 변경된 것이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K를 사용한 이유는 발음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리아라는 명칭은 고려에서 유래했으며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퍼졌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통용된 표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자란 고등학생이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겪은 문화적 충격과 놀라움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 한국 여행 후 이건 상상도 못했다 깜짝 놀란 이유. 1. 중국 학생의 선입견. 이 학생은 중국 출신 고등학생으로 중국의 위대함을 교육받으며 자라 한국을 후진국으로 여겼으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탐탁지 않아 선생님의 설득으로 한국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가기로 결정. 2. 한국에서의 첫인상. 인천공항에 도착해 무료 휴대폰 대여 서비스를 보고 충격을 받음.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했으나 선진국적 서비스를 경험하게 됨. 3.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 인대 스마트폰의 성능에 놀라며 4K 화질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중국의 기술과 비교하며 한국이 더 발전한 나라임을 깨닫기 시작. 4. 렌터카 서비스. 한국에서 렌터카 대여가 매우 간단히 이루어짐에 놀람. 차량에 장착된 고성능 GPS 내비게이션과 와이파이 제공에 또 한 번 감탄. 5. 한국의 교통 시스템. 한국의 교통법규와 AI 시스템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을 경험. 선생님은 한국의 규제와 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하지만 주인공은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 6. 한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와 경로 최적화 시스템의 놀라움을 느낌. 선생님이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의 자동 경고 시스템 덕분에 사고를 피하게 됨. 7. 중국과의 비교. 중국의 낙후된 기술과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비교하며 주인공은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점차 감동하게 됨.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오히려 더 선진적인 나라임을 인식하게 됨. 이 영상은 한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의 술자리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따뜻한 인상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왔다, 한국에선 술값 대나. 독일 여성이 경험한 충격적인 차이. 1.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경험. 독일 여성은 처음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선택합니다.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했지만 술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성별 역할 분담 문화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성이 술을 따르고 고기를 굽는 문화입니다. 술자리에서 계산 문제로 일본인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쉬면 덜 지불한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일본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성추행과 같은 변태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아시아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2.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 친구들의 추천으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서도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3. 한국 술자리에서의 경험. 한식 탐방 동아리 신입 환영 파티에서 한국인들의 강권에 의해 술자리에 참석합니다. 한국인들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테이블 세팅과 고기 굽기를 나누어 함. 배려심 깊은 한국인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동아리원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선배가 독일 여성의 술값을 모두 지불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선배가 후배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문화를 알게 됩니다. 4. 후배를 챙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감동. 처음 본 사람에게도 술값을 지불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배나 연장자가 후배에게 베풀고 후배는 나중에 그 문화를 이어받아 다른 후배들에게 베푸는 식의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서로를 돕고 챙기려는 배려심이 강하다는 점을 체감합니다. 5. 결론. 독일 여성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혹은 선배라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본능적으로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체험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BBC 기사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다룬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 외신이 빨리빨리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주로 보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기사에서는 그것을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요소이자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특히 속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효율성과 숙달, 역사적 전통까지 연관지어 설명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대충 없는 한국의 빨리빨리 경제 기적에 숨겨진 비결. 1. 빨리빨리 문화의 소개. 기사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예시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기사 식당에서 음식이 빠르게 나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신속함을 소개합니다. 음식이 단 2분 20초 만에 나왔다는 사례를 들며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2. 빨리빨리의 역사적 맥락.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언급하며 빨리빨리가 단순한 속도를 넘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빨리빨리가 핵심 역할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1960에서 70년대 고도 성장기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배경을 설명합니다. 3. 현대 사회에서의 빨리빨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빨리빨리는 인터넷 속도, 패스트푸드 배달 서비스, 빠른 결혼식 등 다양한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기사의 주요 논지입니다. 맥도날드 배달 서비스 도입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4. 빨리빨리와 한국 전통. 기사는 빨리빨리 문화를 한국의 오래된 전통과 연결시키며 수원화성의 빠른 완공과 고려시대 청자의 제작 과정을 예로 듭니다. 한국의 손재주와 숙달된 기술이 빨리빨리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을 통해 이 문화가 단순한 속도뿐만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빨리빨리의 긍정적 영향과 도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가 경제적, 사회적 성취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속도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제주로 이주해 느리게 사는 사람들의 사례처럼 일부는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흐름조차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입니다. 이처럼 빨리빨리 문화는 속도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 역사,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요소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도전도 함께 존재합니다. 192개국 무비자.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1.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매우 높은 순위입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매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여권의 국제적 신용도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불법 체류율이 낮고 방문 국가의 관광 산업을 촉진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외교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전자여권 도입. 2008년에 대한민국은 전자칩이 삽입된 전자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여권 소지자의 사진, 이름, 생체 정보 등이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어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했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여권의 보안성이 계속 진화했습니다. 3.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021년 12월 21일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권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33년간 유지해온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남색을 선호했기 때문에 결정되었습니다. 남색 여권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여권이 범죄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4. 차세대 전자여권의 변화점. 개인정보면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되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기존의 링크 대신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여 여권의 위변조를 한층 더 어렵게 했습니다. 더 이상 여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영문으로 출생지를 표기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5. 출생지 표기 추가의 배경. 워킹홀리데이로 독일에 체류하던 한 국민이 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없어 신원 증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출생지 표기 옵션이 생겼습니다. 행정 서비스 개편을 통해 실생활 불편함을 해결하고 여권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6. 외교부의 국민 참여 노력.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여 국민이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권과 같은 중요한 외교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실질적인 외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성과 해외 방문 시 긍정적인 영향 덕분입니다. 2008년 전자여권 도입부터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이르기까지 보안성과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출생지 표기 추가와 같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여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